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19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피노이 19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가야죠. 어제 오후였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 지역인 마라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바로 5월 23일부터 유지되어 온 마라위 사태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48일간 이어져 온 필리핀군의 업적을 격려하고 이 지역이 IS 테러리스트들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건설할 시기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개월여간의 전투로 20여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1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이번 사태는 2000년대 이후 필리핀에서 있었던 가장 큰 전투 기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마라위 지역의 공식적인 계엄령 해제는 10월 말경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 가운데 필리핀군 관계자는 아직 소수의 반군들이 이 지역에 남아있다고 밝혀서 대통령의 선언이 공식화되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경제 뉴스를 하나 볼까요? 필리핀 주식시장이 최근 연일 호황인데요. 최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장중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주식지수 PESI가 어제 장중 한때 8,500을 넘어서 최고 8,586.73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필리핀 주식시장 개장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SM 프라임, SM 인베스트먼트, GT 캐피탈 등의 금융주와 아얄라, PLDT 등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더욱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날씨 뉴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태풍 파울로, 국제명 태풍 란이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당초 필리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보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비를 뿌리는 곳이 좀 있는 것 같네요. 태풍 파울로는 점차 세력을 키워가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까지 마닐라 동쪽 1100km 지점 해역을 따라서 북상을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새벽쯤 필리핀을 벗어나서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19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에는 방문자들 코너가 운영이 되고 있죠. 필리핀에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우리 교민들이 생활하고 계신데 연간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필리핀을 다녀가십니다. 이런 방문 목적은 짧은 기간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차 출장인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피노이 19 방송에서 유학과 어학연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죠. 국가대표 유학과의 장성우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연수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린 자녀들이 이번 여행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게 얼마 만이죠? 한 달 좀 지난 것 같아요. 아, 한 달. 네. 야, 한 달이라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된 기간 같은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종종 좀 연락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짧은 한 달 기간 동안 네. 저기 필리핀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번에 추석 연휴도 좀 길고 해서 예. 네,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3주 동안 애들이랑 같이 필리핀 다녀왔어요, 저희 가족은. 아, 그러니까 저기 사모님까지 다 같이?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와이프 이렇게 저희 가족 다 갔다 왔죠. 야, 그 가족 여행이네요, 그러면. 출장 겸 여행 겸 이제 항상 저희 그렇게 써요. 야, 그러면은 연휴를 끼고 3주간의 기간이었으면 네. 이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모님은 한편으로는 또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아주 잘 쉬고 오신 거네요. 저 뭐 이제 필리핀 가면 이제 우선은 편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아, 그 이번에 그러면 필리핀을 다녀오신 거는 9월 달에 네. 9월 달에 갔다 이제 10월 초에 오신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언제 가시고 이번에 가신 거예요? 얼마 만에 가신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필리핀에 있다가 왔고요. 예, 예. 원래 여름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좀 저희 둘째가 좀 어려서 아, 혼자 나갈 수도 없고 또 어린애랑 같이 가기 힘들어서 여름에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서 이번에 추석을 이용해서 갔다 온 거예요. 아, 야, 그러면은 여름 그 방학 동안 여름에 어렸던 자녀가 추석 때 갈 만큼 그 몇 개월 만에 성장을 더 한 건가요? 우선은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예. 아이가 어리면 아. 너무 어린 아이를 여권 사진을 찍는 거는 좀 힘들어요, 사실. 아, 그리고 제가 첫째 때도 저희 첫째가 8개월 때 저희가 필리핀을 처음 갔었어요. 가족이랑 같이. 네. 이번에 둘째도 지금 이제 한 8개월 딱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에 약간 무리 없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8개월이니까 여름이면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였겠네요. 네. 아, 야,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한 20% 정도 더 큰 후에 지금 필리핀을 간 거네요, 여름보다는. 저 복 받은 거죠. 저는 대학교 때 처음 비행기 탔는데 아. 이제 저희 애들은 이제 뭐 1살 때 비행기를 타니까. 야, 그러면은 6개월 때는 좀 어렸던 그러니까 비행기를 네. 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아이가 지금 이제 8개월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 건데. 네. 아, 그거 지금 그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비행기를 탈 때요. 네. 이게 사실은 필리핀이 뭐 한 3시간 정도, 3시간, 3시간 반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무리가 되는 시간은 아닌데 또 이 아이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떤가요? 뭐 잘 견디나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갈 때는 네. 저가 항공을 안 타고 이번에 저희는 대한항공을 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대시내 서비스라 그래서 예, 예. 그 바구니에서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에서 네네. 뭐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아, 그다음에 아이들 그 시간 보낼 수 있는 퍼즐이라든가 네네. 뭐 뽀로로 이런 색칠 공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바구니에서 뭐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고. 네. 이제 조금 큰 녀석은 이제 뭐 그 놀거리나 뭐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갈 때는 저가 항공 타는 것보다는 아시아나나 대한처럼 좀 서비스 좋은 거 타는 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비행기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느낌다. 아, 비행기는 그렇고요. 일단 비행기 안에서의 환경이나 이런 건 그렇고요. 이제 네. 이를테면 그 이용하는 터미널이 다 다르잖아요. 필리핀 그 마닐라 경우는. 네, 마닐라가 이제 공항이 4개죠. 네네. 근데 뭐 저가 항공을 타나 뭐 비싼 항공을 타나 터미널 1으로 도착하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속을 할 때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이제 대한항공은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패스트트랙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 줄 많은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이민국 직원이 와서 저쪽으로 가라고 빼줘요. 그러면 안 기다리고 조금 더 빨리 수속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 덕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랑 같이 가서 이제 예.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밤 비행기 타고 갔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첫째 날 이제 아침에 8시 비행기를 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녁 비행기를 타는 게 편리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저녁 비행기 타고 이제
새벽에 도착했고 또 음. 저희가 첫째 날 목적지가 다바오라고 해서 국내선을 더 한 번 더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첫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다바오로 갔죠. 아, 바로 그러면 그쪽에서 국내선으로 환승을 하신 거네요. 네. 국내선은 이제 세부퍼시픽을 이용해야 돼서 1터미널에서 3터미널로 이제 택시 타고 가서 기다리다 비행기 탔죠. 야, 이게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하기에는 좀 힘든 여정 아닌가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거기 가서 지내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야, 이 둘째 아드님은 이 8개월 때부터 너무 강하게 크는 것 같은데요? 적응을 애기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비행기에서 내릴 때 외국인이 네. 저희 아이 보고 이제 Never Cry Baby라고 아. 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야. 비행기에서 안 울어서 이제 민폐도 없었고, 그래서 아. 좀 뿌듯한 그런. 야, 첫 비행인데 아주 그 효도 비행을 했네, 효도 비행. 네, 저희 첫째 때도 사실은 안 울었었거든요. 오. 그래서 백신에 탔을 때도 아시아나 탔었는데 승무원들이 되게 이쁘다 그랬었는데 예. 이번에도 저희 둘째가 안 울고 잘 버텨줘서 사실은 좀 편안했어요. 야, 이게 애기들이 이제 비행기 타면 사실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뭐 귀도 좀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야, 이 순둥이들에 대한 비결은 제가 다음 언제 기회를 또 봐서 좀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은 1월 달에 다녀오시고 이제 9월 달에 다녀오셨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그 이게 횟수로만 보면 이 8개월이면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인데 이제 어떻게 한 8개월 만에 가 보시면은 그 전하고 좀 뭐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우선은 이제 제가 보통은 1년에 한 3-4번 정도는 필리핀에 가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텀이 길었었는데 예. 이번에 갔을 때도 사실 느낀 점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뭐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리핀이 6월 말쯤 필리핀 계엄령이 나와서 네네. 여행객들도 많이 취소하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타고 간 비행기에도 한국인은 별로 없고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한항공인데 그래서 놀랐었는데 현지 가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간 지역이 또 한국인이 많이 가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인이 좀 줄었다는 느낌?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보라카이의 가이드가 500명이었는데 400명은 집에 갔다라는 말을 현지에서는 하더라고요. 아니 이 방문객 여행객들이 줄은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좀 뭐 여행객들이 줄었으니까 또 여행객들이 주니까 이제 가이드도 가이드들이나 이런 현지에서 업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타격을 좀 입으신 것 같아요. 야, 또 그러니까 그 느끼시기에는 뭐 어떤 차이가 있으시던가요? 그러니까 1월이고 9월이면은 사실은 이제 딱 그 중간쯤에 계엄령이 딱 있었던 건데 시기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계엄령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광주 사태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필리핀은 사실 그 계엄령이 난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군대에서 뭐 많이 봉쇄하고 있는 거라서 일반 다른 도시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느끼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인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 어떤 이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좀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유학원 일을 하고 있으면 뭐 필리핀이 위험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을 보냈거나 뭐 저희도 위험했으면 제가 애들 둘을 데리고 거기를 가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파리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뭐 폭탄 테러가 있어서 했다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를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필리핀은 후진국이라는 편견이 위험이나 치안 요소에서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예. 그치, 아무래도 이게 좀 뭐 편견이죠, 편견? 그렇죠, 편견이죠.
아니, 아까 그 잠깐 그 이제 아이들을 데려갈 때와 이제 혼자서 네. 이렇게 업무차 출장을 가실 때 뭐 이용하시는 항공도 좀 다르고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족하고 같이 가신 거니까 네. 이렇게 가족과 동반을 해서 갈 경우는 이제 혼자서 여행을 이렇게 업무차 이렇게 출장을 가시는 거하고 제일 다른 점이 뭐예요? 제일 다른 점은, 혼자 가면 사실 제 마음대로 다니거나 이런 게 있는 거, 가족이랑 가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거고, 네네. 또 가족이랑 필리핀에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필리핀에 가면 베이비시터나 아떼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엄마들이 좀 많이 편하죠. 애들을 계속 맞습니다, 안아주고, 맞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필리핀 여행 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저희 윤우랑 같이 어린이집 다니는 이제 친구도 예. 저희 가기 전에 세부를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이비시터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천국이었다. 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네. 그 베이비시터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무서워하는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필리핀 사람들이 좀 까매서 그런 예.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계속 보면은 예. 그렇게 많이 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어. 필리핀 사람들이 사실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맞아요. 예.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저희 옆자리에 필리핀 한 50대 좀 넘어가는 할아버지 아저씨가 있었는데, 예. 계속 표정으로 저희 선우를 웃겨주는 거예요. 막 빌코스비처럼 막 얼굴로.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이제 현지 가서 이제 머무르는 동안 필리핀 선생님이라든가 베이비시터들 갔을 때 막 저희 애가 싫다고 막 울거나 그런 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또 항상 옆에 있다고 하면 예. 그거는 크게 좀 카탈스러운 아이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너무 이 순둥이 아빠로서 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가족연수를 갈 때 보면 네네. 베이비시터를 구해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보통 2살짜리, 3살짜리들은 베이비시터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서 베이비시터랑 적응을 잘 못한 경우는 사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예. 이제 그 가족 여행하는 거하고 개인이 직접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을 네. 여행 다녀오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여행의 관점이고, 제가 요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아이가 가서 그러면 한 3주 지내면서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단히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머물고 있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저희 와이프랑 저희 첫째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멘트 수업을. 지금 그 큰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한국 나이로는 5살이에요. 아이고. 2013년 4월생이에요. 그러면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면, 네. 이 아이가 이제 영어 공부를 현지에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교재를 어떤 걸 사용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한 학원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2곳으로 갔었던 거라서 교재를 따로 공부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학원들마다 어린아이들 처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이런 교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낱말 카드에 그림 같은 거 있고, 알파벳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 같은 경우에도 그림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저희에는 율동하고 영어 넘버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선생님이랑 영어를 논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면 나랑 놀아주는 선생님이 있는 거네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보통 좀 연령대가 낮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네. 이렇게 이제 가족 연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영어 연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좀 이 효과나 이 성과를 기대하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대를 네. 하고 준비를 하고 갈 텐데 보통 이 좀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학습 효과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뭐 학습 효과는 사실 한국에서 어떻게 아이가 영어 학습을 했느냐, 그다음에 그 현지 가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사실 많이 차이는 나는데 아이들은 사실 스펀지처럼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애도 수업을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영어 선생 자기들이 수영장을 가서 이제 자기는 한국말인데 친구들은 영어를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기가 좋은 거죠. 너가 친구를 만들려면 영어를 배워야 돼. 그리고 뭐 한국에서 배웠던 그런 노래라든가 이런 거를 현지에서 이제 반복해주면서 하면 자기도 아는 내용이 나서 좋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영어가 막 단기간에 는다기보다는 영어가 좀 더 친숙하게 되고 많이 접하게 되고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이 또 우리 현지에서 많이 또 되새기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좋은 거 아닐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한국에도 좋은 영어 유치원도 많이 있고 무슨 뭐 좋은 영어 교재도 많이 있고 이렇게 영어를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말이 전혀 틀린 말은 또 아닐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보통 좀 뭐 강남권은 200만 원, 네네. 서울권은 보통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그 밖에서는 왜 영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필리핀은 사실 수업을 맨투맨 수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선생님들이랑 만나는 시간부터 영어를 실제로 쓰는 시간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3-4달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필리핀에서 한 달 정도 학습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좀 많이 아세요. 그래서 요새는 뭐, 대치동 어머님들도 필리핀 갔다 오면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가서 집중 학습시키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 그렇죠. 아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게 될 경우에 이제 사실은 부모님 스스로 어떻게 자기의 공부의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아이들의 그 영어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것, 그동안 이제 그 어른들은 또 어떻게 그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가족연수는 이제 아이들이 하루 6시간 정도 수업이 배정되면 부모님들은 하루에 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이 배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2시간에는 수업하시고 또 엄마들이 한국에서는 너 숙제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말만 했지만 이제 자기도 수업을 받는 입장이면 자기도 숙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엄마보다 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그런 걸로 해서 어머니를 뭐 골리면서도 내가 또 공부를 더 잘하고 영어를 잘할 이런 것 때문에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도 또 이제 엄마 입장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요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엄마들이 수업을 들어봐야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하시고 그렇죠. 그 선생님이 수업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아이를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약간은 희생을 하셔야 돼요. 야, 이거 재밌는데요? 아니 또 이런 것 좀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그렇게 지금 이제 네 가족이 한꺼번에 가신 거잖아요. 아이 이제 네. 아주 꼬맹이야. 뭐 그냥 뭐 걔는 이제 가서 공부한 건 아니죠. 8개월은. 저희는 이제
그냥 아떼랑 놀거나 저랑 놀고. 예. 요렇게 그러면 네 가족이 이렇게 한 3주 정도 다녀오신 건데 네. 이제 항공료를 제외하고 이제 항공료는 뭐 이런 거에 따라 편차가 크니까요. 대략 요렇게 지금 한번 움직이시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뭐 만약에 어머님 한 명에 아이 두 명이다 그러면 네네. 뭐 3인에 한 450이고 어른 두 명에 아이 한 명이면 한 400 정도 4주당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전체 학비랑 비용이. 기숙사비. 네. 그러면은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액티비티는 사실 많이 저렴해요. 뭐 음. 필리핀이 제일 좋은 게 사실 뭐 나가서 햄버거를 먹어도 싸고 마사지를 받아도 싸고 바다를 가도 싸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에도 사실은 뭐 저렴하게 뭐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죠. 뭐 바닷가도 많고 수영장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크게 부담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필리핀 가면 돈이 더 세이브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필리핀 현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 아닐까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학원에 가면 어학원에서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공지사항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가서 쓰는 거랑 이렇게 어학원으로 가서 액티비티 하는 거랑은 사실 좀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여행으로 가면 퍼리너고 여행 공부하러 가면 이제 로컬인 거죠. 아, 이게 현실감 있는 말씀이시네. 아, 네. 그렇군요, 또. 그렇게 이제 3주를 다녀오셨는데, 네. 이제 뭐, 다녀오시고 나면, 야, 내가 그래도 3주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요거 좀 더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뭐, 요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그런 아쉬운 점이나. 마사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과일을 많이 못 먹었어요, 이번에. 가바고에 있을 때는 망고랑 망고스틴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네네. 마닐라로 가니까 과일값이 2배인 거고 과일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다바오하고 이 마닐라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네, 과일 망고도 2배 정도 나고 망고스틴도 2배 정도 나더라고요, 가격이.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고 싶었는데 애들이랑 가서 마사지 매일매일 받은 거 좀 아쉽다고 하고 저희 첫째 아들은 지푸니를 이번에 못 탔어요. 트라이시클이랑 필리핀 버스 이런 건 다 탔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못한 게 뭐가 제일 아쉬우니까 지푸니 못한 게 아쉽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갔었을 때 그 지푸니를 탔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뭐 저희들이 이제 길거리 보면 네네. 지푸니가 워낙 필리핀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타려고 했는데 이제 트라이시클을 더 좋아해요. 트라이시클만 탔었죠. 트라이시클이 조금 더 재밌죠. 애들은 왜 이렇게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같은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동 때문에 그렇지. 아니 굳이 그거를 또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닫혀 있는 창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재미가 아이들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오빠 달려 뭐 이런 느낌인가? 왜 그런 것 같다. 아이들이 참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그 트라이시클이나 이 트라이시클을 되게 것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러게요. 아이고 참. 야, 이 3주간 다녀오셨는데도 그때 지금 이제 다녀오시고 좀 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그 여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시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밤에 도착해서 며칠 안 됐는데 이제 뭐 필리핀 가면 뭐 이쁜 바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70년대의 모습도 있고 뭐 2000년대의 모습도 있고 그런 자연적인 이번에 저희가 가서 뭐 소라게, 달팽이 그다음에 도마뱀 뭐 이런 것도 매일매일 많이 봐서 저희에는 매일매일 보러 온 곤충이나 이런 거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했었어요. 야, 그거 진짜 재밌었겠네. 그런 거는. 소라게도 뭐 한 번에 잡으면 뭐 50마리씩 잡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도마뱀 꼬리 자르고 이런 도마뱀 잡고 이러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하얀 도마뱀이 많으니까 뭐 도마뱀도 잡아보고 또 이번에 가서 무지개도 봤어요.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무지개도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야, 5살 인생이 너무 바쁜 거 아니었을까요? 아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또 어떻게 일정은 언제 정도로 보통 예정을 하세요? 저희는 이번 겨울에 4주 정도 갔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우선 예. 첫째 어린이집 수업 일수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부모님 일정보다는 아이들 일정이 먼저 되죠, 보통. 그렇죠. 이제 뭐 요새는 어린이집이 또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행기 가격도 겨울에 제일 비싸니까 이제 그런 것도 체크를 좀 잘 해야겠죠. 그러시네. 야, 하여튼 오늘 이렇게 3주 동안 다녀오신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더 많이 오셨을 텐데 예. 이쁜 바다, 그런 자연, 뭐 필리핀 사람들의 순박함, 뭐 트라이시클, 뭐 여러 가지 참 매력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말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예, 이거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그죠? 네. 다음엔 페이스톡으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제가 또 더 재밌는 내용 준비해서 다시 또 연락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19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수요일 저녁이면 한 주간의 절반을 지나게 되는 셈이니까요. 참 시간이 빠르죠. 며칠 동안 지푸니 파업 등으로 업무나 학업에 차질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남은 한 주간 더 알찬 시간이 되도록 더 열심히 생활해 봐야겠습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19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